지금 레바논에서 사망 사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거의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건데 헤즈볼라하고 후티 반군은 전부 다 이란이 후원하는 조직들이에요. 이란이 후원하는 조직들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밑에 쪽에 후티 있죠. 홍해 바다 입구에 후티 예멘 있고 뒤에 레바논에 헤즈볼라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 이집트에 있었던 그 이슬람 형제단의 뭐 분파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빼고 지정학적으로만 보면 지금 상태에서 유럽이 여러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나요? 중동에? 유럽 애들이요? 유럽이 여러분 제일 한심한 게 그거예요. 지들 문제거든요. 지금 수에즈운하 막히고 난민 발생해서 자기네들한테 오잖아요. 그럼 유럽은 여러분 이걸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저기를 정착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자기네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그게 더 비용이 싸게 들지 저기서 저지랄라서 계속 난민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사회가 대혼돈에 빠지고 무슨 거의 게르만족의 뭐 이민족 이동 수준으로 돼서 지금 스페인이 아니라 스웨덴 같은 나라 인구 10% 난민으로 받았다가 지금 기관총 든 갱들이 나타나서 경찰로는 답이 없어서 군대 출동하고 네덜란드고 이런 데 완전히 마약 유통 거점되고 이런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이 극우구 세력이라고 지들이 얘기하는 저는 별로 그 사람들 극우라고 안 보고 상식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 하고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들 평화, 관용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지경이 나면 당연히 누군가가 사회의 질서, 규율 질서와 규율을 얘기하는 사람을 무조건 극우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 꼬라지가 그렇게 났는데 그러면 지금 그 정도 되면 유럽이 그러면 후티 반군 거기에 상륙 작전을 하든 공수부대를 투입하든 해서 후티 반군을 장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돼요? 안 되죠. 미국이 무력 개입해요 중동에? 이제 안 돼요. 왜 안?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피터 자이안이 제대로 본 거예요. 미국은 중동에 더 이상 개입할 이유가 없다. 왜? 쉐일이 나오거든.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넘쳐나. 미국이 미쳤어. 니네들이야. 야, 여기서 석유 가져가는 애들.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래스카로부터 시작해서 이거 우리 쪽 있잖아요. 알래스카 개발하는데 한국하고 일본 오지 않으렴? 그래서 왜요? 저희는 너희아가 필요로 하는 석유하고 천연가스 여기서 알래스카에서 오면은 내 가깝잖아요,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우리까지. 한국하고 일본은 우리 거 써라. 너희는 요런 거 써. 그러면은 우리도 비즈니스하고 너희도 중동으로부터 저기 남중국해 분쟁 나고 저기 그러면 저기 안다만 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싱가포르 지나고 이렇게 석유하다가 거기서 중국 애들이 난리 쳤을 때 그래도 이 알래스카하고 이쪽으로부터 에너지 항로가 있으면 너희들 정말 안전하지 않겠니? 아유 중국 애들이 그 A2AD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 지역 접근 거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일 쏴가지고 여기 배 아무것도 못 오게 한다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거기다 배치하고 지금 여러분 중국이 거기 반 지역 접근 거부라는 정책을 써서 그 바다에다 다 미사일 날리겠다 이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우리도 미사일 있어 하고 중거리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쫙 배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제가 INF 조약을 탈퇴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중거리 미사일 협약이라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거리 미사일이 되면 너무 안보 위험이 되니까 서로 중거리 미사일을 안 만들기로 했는데 러시아에선 이스칸데르 개발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중국이 너무 중거리 미사일 많이 만드니까 미국이 중국 너도 들어와라 했는데 중국이 우리 싫어요. 그러더니 중거리 미사일 2,000개 만들어가지고 여기 대만부터 시작해서 열도선에 쫙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지역 접근 거고 이제 미국 배 여기로 들어오면 우리 중거리 미사일한테 다 당하고 말 거당 내랑 미국 그랬더니 미국이 빡쳐가지고 야 러시아 니네 중국 안 들어오면 나 이거 탈퇴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더니 중거리 미사일 개발한 다음에 지금 일본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에다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필리핀하고 중국 사이에서 고기 섬들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쪽도 미사일 2,000개, 중국은 미사일 2,000개다라고 흘렸는데 미국은 몇 개를 설치하는지도 흘리지도 않고 일본 열도선들 그리고 대만, 필리핀까지 중거리 미사일 싹 다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바다가 돼요. 중국 사정거리, 중거리 사정거리, 이쪽 사정거리에서 중간에서 아무도 배도 못 다니게 간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지? 당연히 중국이 손해죠. 미국은 니네 태평양까지 우리 바다는 니네 영향을 줄 수 있냐? 그래 거기 니네들 배 말고 아무것도 다니지 말라고 니네가 반 지역 접근 거부를 하지만 그 접근 거부 우리도 똑같이 이쪽으로 해줄게. 아무도 못 다녀요. 그럼 우리도 못 다니고 중국도 못 다니고 그게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A2AD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로 서로 중거리 미사일을 그 암스 레이스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의 현재 2024년 현재 지금으로 보면 미사일 암스 레이스가 쫙 걸렸단 말이에요. 중거리 미사일 그 군비 경쟁이. 그래서 거기 쭉 가면 죽음의 바다가 돼요. 그거에 대비해서 알래스카 유전하고 이쪽 항로는 그쪽 항로까지 중국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동해 바다로 걔네가 그쪽으로 이렇게 항로로 우리가 에너지하고 천연가스하고 우리의 식량도 아르헨티나랑 해서 저쪽으로 우리 한국하고 일본의 생존 그 항로를 태평양 항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죠. 가치 사슬 체계를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피보트 아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그래서 맨 처음에 일본이 제안한 건 그거였어요. 아시아도 다극 체제가 있다.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어서 이 일본과 인도 이 둘에다가 호주까지 해서 아시아 다극 체제. 그래서 쿼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쿼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인도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인도 아니야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건 바이레터럴하다. 중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군비 경쟁에다가 군사 이게 시간이 지나서 2022년, 2023년 이렇게 오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보니까 어머 한국이 절대로 중요한 나라네. 우리 봐요 여러분 자주 국방 수준을 보고 군수 산업의 수준을 보니 이거는 아니네.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호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었던 거에 여러분 열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여러분 오스트리아 빈 체제잖아요.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서구 열강 5개 나라면서 5강 그래서 열강이라는 개념이 오스트리아 빈 체제로 생긴 다음에 그 열강 개념이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게 G7 아닙니까? 오스트리아 탈락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일본이 들어갔죠. 오스트리아 탈락하고 일본이 들어가고 뭐 이탈리아 들어가고 러시아 빠지고 이탈리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G7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국하고 호주 넣어가지고 G9으로 우리를 열강 넣어준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멀뚱멀뚱 이게 뭔 얘기야?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거기 못 들어갔지. 그러면서 G9 들어간다는 건 우리도 열강 들어가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반지역 접근 거부하고 중거리 미사일 군비 경쟁에서 여기는 완전히 죽음의 바다 되고 우리가 알래스카하고 태평양으로 이렇게 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미국은 중심으로 보고 있고 중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아 니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걸 하겠어요? 유럽은 그냥 난민 똑같이 이지랄들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난민이 발생하는 원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치 개입을 하거나 무력 개입을 할 능력도 자체도 안 되고 국민 여론도 안 되고 지네 나라는 혼란에 빠지는데도 이지랄하고 앉아있고 이 와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권을 행사하겠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의 무력의 거점으로서의 힘을 투사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이스라엘에다가 무기 공급하고 뭐 다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겟땡큐? 그러면서 지금 중동에 있어서는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서방 세력 내에서의 무력 투사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하나고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지금 가자지구 박살낸 거고 북쪽으로는 또 뭐예요? 북쪽으로는 헤즈볼라 박살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후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조를 하겠어요? 후티가 그렇게 상륙작전하기도 어렵고 뭐를 하다며. 근데 이스라엘은 상륙작전 능력은 없는다고 하고 일단은 이란의 세력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이란의 후견인들 조직들은 지금 다 박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레바논으로 해서 그리고 결국은 레바논까지 해서 헤즈볼라까지 박살내고 지금 죽는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후티를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미국이 할래, 유럽이 할래, 다 연합군이 할래, 뭐를 할래? 지금 패는 던져질 거고.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지정학적인 대격변의 시대예요. 대격변의 시대고 지금 이게 여기서 또 문제가 튀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그거 뭐예요? 그 식량 생산이나 이런 게 차질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집트가 문제거든요. 우크라이나 밀이 유럽에 들어오면 가격 혼란이 되고 유럽 농민들이 작살이 나니까 그게 그쪽으로는 수입이 안 되고 가격이 이중 시장이 돼 있는 우크라이나 밀이 되게 싸게 팔리는 시장으로밖에 갈 수 없었고 터키가 그걸 우크라이나 밀을 가져다가 재가공을 하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서 그 많은 인구 팽창을 한 이집트에다가 이렇게 파는 건데 그게 지금 이 교란이 생기면 또다시 이제 식량난 터지고 그러면 뭐 요번에는 뭐 자스민 혁명이 될지 뭐가 될지
지금 중동도 식량 위기, 우크라이나 밀 제대로 공부 안 되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개 지랄 나는 거고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다 연결돼 있는 얘기고 군수산업 네트워크, 서방 네트워크, 에너지 네트워크로 다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대전략의 시대고 대격변의 시대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한국 정치는 헬렐레 그러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친러 정권과 친서방 정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시위로 친러 대통령 몰아내고 이럴 때부터 러시아가 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분리시키겠어 막 난리 나더니 결국 크림 반도 점령에다가 이 지경까지 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하고 친서방 왔다 갔다 하다 이런 일이 나는구나. 대한민국은 친중하고 친서방하고 대한민국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눈에만 안 보이죠. 문재인은 친중이었고 윤석열은 친미였고 이게 세계 한 100년 있다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친중 정권, 친러 정권으로 그게 친미 정권 이게 지금 가장 간단한 겁니다. 고종이 러시아에 줄댔다가 청나라한테 줄댔다가 일본에 줄댔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의 조선 말기에 그걸 흥망을 했듯이 지금도 우리도 그 꼴나게 생겼어. 우리 정도 되는 나라가 말도 안 되죠. 우리 정도 되는 나라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왜 우리가 친중 인간들이 정권을 잡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냐고.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레바논 얘기가 나왔는데 레바논 얘기가 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얽혀 있고 지금 세상이 난리 났습니다. 이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